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롯데손해보험 지점장이고요. 이름은 최용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나 좋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달에 지점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최용창이라고 하고요. 사실 보험회사 입사한 지는 한 1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조금 다른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자산운용이라든지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업무를 했었고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나 강의라는 표현은 감히 어둡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명보험에서는 아까 라이나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표적 항암 두 개를 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표적 항암, 이 표적 항암이 겹치죠. 때문에 강의 내용이 조금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화법이라든지 판매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주요 인수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암 관련 담보에 대한 판매 화법, 운전자 담보에 대한 판매 화법,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롯데손해보험에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플랜들을 말씀을 드리고 시상순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홍보 하나 하고 갈게요. 혹시 우리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감히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RBC 비율이라는 지표를 알고 계신가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고요. 제가 자산 쪽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달까지 작년 12월까지 해당되는 지표를 제가 산출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이 RBC 비율이 뭐냐면 보험회사를 평가할 때 특히 정부기관에 있는 입찰을 할 때는 150%가 미만이 되면은 입찰을 못합니다. 100이 넘어가면 좋은 지표인데요. 롯데손해보험이 시장에서 사랑받는 것보다는 높은 RBC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전부 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는 자료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300%가 넘어서는 이제 넘사벽의 건전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나서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또 우리 TFA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메리츠, DB, 현대 이런 회사들과 탑 티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R이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B가 베이스예요. C는 캐피탈. 위험 기준 자본이란 얘기예요. 보험회사의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난다거나 특정 질병이 유발이 되거나 유행이 코로나처럼 유행이 돼서 보험금이 평소에 100원 나가다가 갑자기 150원, 200원이 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회사가 현재 기준으로 갖고 있는 자본으로 이 위험을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예요. 기준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위기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 위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도 롯데손해보험이 RBC 비율이 200%라고 하는 얘기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위기가 겹쳐서 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소형사 지점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은 시장에서 인지되어 있는 것보다 꽤 튼튼하고 자산 건전성이 훌륭한 회사다라는 점을 혹시라도 우리 TFA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때 챌린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판매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요 인수지침. 롯데손해보험은 총 4가지의 상품 군을 크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편,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보험, 그다음에 종합건강보험,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전 상품에 대한 기초가 되는 보험, 그다음에 자녀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운전자보험을 살짝 열애고 나머지 이 3개 상품, 간편, 종합, 자녀를 봤을 때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역시나 암입니다. 암. 그리고 표적 항암에 대해서 아까 라이나 지점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해당되는 담보를 가지고 지금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롯데 상품 판매해 보신 우리 TFA님들 혹은 선배님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롯데손해보험의 상품 경쟁력, 담보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암 진단을 받으면 보통 우리 고객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보험으로 처리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대부분 실손으로 커버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임박을 했을 때는 내가 암 진단비를 얼마 가지고 있지? 얼마 가지고 있지? 그제서야 이제 물어보거나 찾아보거나 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수술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받으면은 수술비도 나왔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의 소구력, 소비자 구매력은 실손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때문에 전 보험사들이 이 세 개 담보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롯데손해보험의 담보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먼저 이 장표는 손해보험만에 해당이 되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리고 질병 수술비 세 개 담보를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롯데손해보험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7천만 원 기준으로 40세 1급 남자 기준입니다. 6,09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사 7,840원, H사 5,516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기수를 보시면 돼요. 롯데손해보험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S사가 129라고 하는 얘기는 29%가 보험료가 비싸다. H사가 90이라고 하는 얘기는 9%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H사 같은 경우 롯데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남자에 한해서는 싸잖아요. 이게 왜 이럴 수 있냐면 H사는 갑상선과 기타 피부암을 10%밖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에 대한 범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감액 기간에 대한 얘기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입 연령에 대해서 어떤 라인업이 갖춰져 있느냐도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자와 여자 비교를 해보면 많이들 사랑받고 있는 D사나 M사 같은 경우는 롯데손해보험 여성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롯데손해보험이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특히 롯데는 여성 쪽에 대한 보험료가 남성에 대한 보험료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시장 평균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두 번째 볼까요? 유사암. 유사암 역시 남자는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여성 쪽으로 놓고 가보면 보험료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나 최대 가입 금액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백내장 대장용종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구력이 있고 계속해서 담보가 정말 쉴 새 없이 바뀌잖아요. N대 수술비, 144대, 64대 종수술비 나왔다, 질병 수술비 나왔다가 대장용종만 제외한 수술비 나왔다가 해당되는 담보의 수술비만 경쟁력을 놓고 보더라도 롯데손해보험이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략 플랜, 자녀보험 플랜, 유사암 진단비, 표적 항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롯데손해보험은 업셀링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예요. 업셀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업계 누적이 있으면 안 돼요. 업계 누적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언더라이팅이 유연해야 돼요. 언더라이팅에서 간편보험이든 자녀보험이든 업계 최대 예외 질환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셀링, 지금처럼 아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롯데손해보험 상품도 꼭 한번 고려해 주시고 설계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암 업계 누적을 쭉 비교를 해보면 최대 가입 금액, 그 다음에 가입 연령 자녀보험에서 업계 누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롯데손해보험이 자녀보험에서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상선 때문이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라이팅 쪽에서 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해서 최대로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엔간하면 인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저희 지점장님
저희 지점장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언더라이팅 쪽과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암 몇 개만 말씀드렸죠. 유사암, 표적항암, 질병수술비. 야, 너희 회사에서 제일 싼 담보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TFA님들이 판매돼야 될 상품은 연계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뭐 1당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2다 진단이라든지 다 있을 거잖아요. 유사암이 싼데 암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서 보험료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비교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보험, 단편보험 전부 다 제가 해당되는 표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롯데손해보험은 안타깝게도 남자 쪽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적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회사예요. 다만 자녀보험을 연계까지 전부 다 넣고 기본되는 풀 세팅을 넣었을 때 여자 쪽에 대한 보험료는 손보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 관련 담보에 대한 판매화법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이유이죠. 간편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간편보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편보험은 50, 60, 70대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간편보험 누가 가입을 하죠? 나이가 드시거나 그리고 아프거나.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드는 보험이 간편보험,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간편보험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프다라고 하는 유병자라고 하는 얘기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접근을 할 때는 어쩌면 마지막 보험일 수 있어요. 업셀링이 어려우니까. 50대, 60대에 유병자가 가입을 했을 때 간편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가격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장 금액을 늘려서 빵빵하게 가입을 하는 게 간편보험의 포인트고 현재 생보, 송보 아까 둘 다 겹치는 게 암이었잖아요. 생손보가 미쳐서 보험료 경쟁을 표적항암 이런 거를 7천만 원씩 주고 있을 때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무조건 하고 유리하다. 간편보험에 한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 따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역시나 화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심포괄수가제.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 심포괄수가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고객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식단과 뷔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신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라고 하기 전에는 먼저 포괄수가제라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신포괄수가제가 나왔을 거잖아요. 이 포괄수가제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TFA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된장찌개, TFA님은 김치찌개, TFA님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각각 8,000원, 9,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냈어요. 요게 개별 수가예요. 행위별 수가예요. 근데 제가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가서 2만 원 내고 들어가 갖고 거기는 음식을 그냥 다 먹고 와요.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4개를 먹던 6개를 먹던 내는 금액은 얼마? 2만 원으로 동일하죠. 이게 포괄수가예요. 그래서 식당과 뷔페에 대한 차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게 포괄수가제였는데 신포괄수가제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변했냐? 뷔페인데 LA 갈비는 돈 따로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군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뷔페 개수는 과거에는 4개 질병군에 7개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했던 게 포괄수가제잖아요. 500개로 늘어는 났는데 LA 갈비, 등심, 회 이런 것들은 따로 돈 내고 먹고 반찬 가짓수를 막 늘려놓은 거예요. 그게 포괄수가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암이라든지 기타 치료가 발생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있었을 때는 나는 뷔페 왔으니까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개념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얘기냐?
지금까지 100원으로 치료받던 거 앞으로는 1,000원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신포괄 수가제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게 되었죠.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단편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신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암진단비 아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생보사들은 가입 금액이 조금 더 넓기는 하지만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한 7천만 원, 많이 줬을 때 한 1억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면 암진단비 1억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생보가 암진단비 관련해서는 손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는 한데 한 7천만 원 정도 암진단비를 가입을 하면 보통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 6, 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암진단비 보통 갖고 계신 분들은 3천에서 5천 사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진단금을 어떻게 쓰이느냐? 요즘은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컨셉 자체는 사람이 생사를, 국민들이 생사를 결정하는 기로에 섰을 때 적어도 돈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일은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컨셉이에요. 때문에 고액암으로 뭐 삼성병원이라든지 3차 병원, 상급병원이라고들 하죠.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고 나오는 금액은 얼마? 가벼운 암은 1, 200, 많은 암이 봤자 400에서 500 정도 선입니다. 근데 암진단비 보통 고객님들 얼마씩 갖고 계시죠? 3천에서 5천 갖고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애기 학원 보내던 거 계속 보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삼겹살 외식하는 거 계속 하고, 경조사 이럴 때 사람 구실하고, 애들 왔을 때 용돈들도 좀 주고, 이런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라고 있는 게 암 진단금인데, 아까 얘기했던 신포괄 수가제라는 놈 때문에 이 돈이 오롯이 치료비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가입 금액, 지금 보험사들이 미쳐서 경쟁하고 있을 때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시켜주시는 게, 롯데손해보험을 사랑해 주셔서 일로 가입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화법이 혹시라도 타사에 있는 상품들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결국 표적 항암은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 암 진단비를 업셀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해당되는 갱신주기나 이런 것들이 아까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손보사 중에서는 5년 갱신과 10년 갱신만 있는데 롯데만 일부 상품에 한해서 20년짜리 갱신이 있어요. 아까 라이나 생보에도 있다라고 했지만 20년짜리 갱신이 손보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만 있습니다. 자, 표적 항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아까 강조하셨던 유방, 폐, 뇌, 광범위하게 치료가 행하여진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분자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싶어하고 환자들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결론은 가격이 문제예요. 때문에 암진단비 표적 항암이 지금 시장이 미쳐서 날뛸 때 많은 가입 금액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보셨지만 표적 항암 7천 들어갔는데 롯데 얼마? 40세 남자 기준으로 6천 원입니다.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입 설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암진단비는 7만 원인데 7천만 원 가입했을 때 표적 항암은 7천만 원 가입했을 때 6천 원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신단보기 때문에 이 위험이 얼마만큼 됐지 요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반드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암진단비를 업셀링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암진단비랑 표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들한테 뭐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표적 항암은 언제 쓰느냐? 암진단비보단 범위가 당연히 적어요. 암이 완전 최초에 걸렸을 때, 그럼 그 부분을 수술로 절제를 해버리고 항암이나 방사선까지 안 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기가 빠져버립니다. 다만 요즘 건강보험이나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에 암을 보통 초기에 발견들을 잘 하죠. 이랬을 경우에는 표적 항암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기로 왔을 때, 이때도
수술을 못 하죠. 손을 못 쓰죠. 이때도 표적 항암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녀석들인 거예요. 아주 초기도 아니고 아주 말기도 아니고 수술을 하고 항암까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표적 항암이 필요한데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거는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때문에 해당되는 담보 지금 현재 좋은 조건일 때 가입을 한다. 암 치료에 최근 들어 트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치료 효과가 좋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결론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암 치료 기간이 짧다. 암 치료 기간이 짧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실손으로 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입원이 아니고 통원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중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중입자 치료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2분 걸립니다. 2분 걸립니다.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원은. 예전에 입원하면은 뭐 실손해서 연간 5천만 원까지 커버되고 이랬던 게 통원으로 넘어가면은 25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커버가 안 돼요. 암에 대한 특정, 치료 효과가 좋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비급여기 때문에 비싸다. 요 세 가지가 결국 가리키는 거는 한 가지예요. 돈이 많이 든다. 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비 뭐 난리가 났죠. 쭉쭉쭉쭉 앞에서 우리 라이나 지점장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된다. 롯데 운영 갱신 주기가 손보사 중에서는 자녀보험과 종합보험에 20년짜리 갱신이 있고 7천만 원인데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도 고객님들께 잘 따져봐야 돼요. 롯데는 1년 후에 100%가 나오는 상품입니다. 타사들은 2년 후에 100%가 나오는 상품들을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보험료 50세 여자 기준으로 5,950원입니다. 해당되는 담보를 팔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 전략 플랜으로 가입을 했을 때 표적 항암 7천 넣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본 거고 롯데 손해보험은 업셀링을 위주로 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암 종합 플랜이라는 거.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넣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7천만 원 넣고 쭉쭉쭉쭉 간병의 사용일당까지 넣었을 때 보험료 얼마 나오냐? 30대 여성 3만 원대, 40대 여성 4만 원대, 50대 여성 5만 원대로 업셀링이 됩니다. 다만 업셀링을 위주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업계 누적이 없다. 일반암, 유사암, 표적 항암에 대해서 업계 누적을 안 봐요. 업계 누적을 안 보는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 생보에서는 M사, 그리고 B사, 그리고 손보에서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할증이 없다. 결국 할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더라이팅이 쉽다. 심사가 잘 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업셀링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나왔어요. 암 종합 플랜. 업계 누적 없고 할증 없고. 근데 할증이 없고 다빈도 질환이라고 하는 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백내장, 녹내장 다 들어가 있죠. 해당되는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에요.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경우는 그냥 승인이 나버리고요. 신청한 대로. 당뇨라든지 고혈압과 당뇨가 복합으로 있을 때는 가입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심사단 자체에 그물망을 좀 많이 넓혀놓은 회사입니다. 때문에 꼭 설계와 그리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지점장들이 그리고 설계 매니저가 친절하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롯데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플랜이에요. 쭉쭉쭉쭉 인수지침 다 드리고 갈 거고요. 간편보험 2대 진단비 암도 중요하지만 뇌랑 심도 중요하잖아요. 해당되는 2대 진단비도 각각 3천만 원씩 이따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보험료도 암이 롯데가 싼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허혈성이랑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씩까지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보험료는 롯데가 꽤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플랜으로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간편보험 보험료 경쟁력 여자 쪽 역시나 1위를 보이고 있고 남자는 사실 간편보험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우리 TFN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자료를 제가 지점장 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여성 보험료로만 비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특정 담보만 비교한다든지. 하지만 오늘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저는 오늘 전체 상품에 대해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운전자 보험 판매합법.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저희 회사의 김연재 지점장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A 플러스 S에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롯데 운전자 보험을 어떤 화법으로 판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고민에 대한 결과 지금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 선택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료 가입 금액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 동일한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싸고 가입 금액 많이 준다라고 했는데 언더라이팅에서 다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더라이팅 심사가 쉬워야 되고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좋은 운전자 보험인 것 같아요. 아까 간편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입 금액을 높여서 판매하는 게 우선이다. 유병자랑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다만 가격 담보에 대한 가입 금액은 표적항공 같은 경우는 업계가 공이 다 7천만 원으로 거의 약속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입 금액을 많이 주는 조건이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싼 쪽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는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은 담보에 대한 보장이나 세팅 자체가 다 심플하고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시장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을까요? 실제 롯데손해보험 내로만 놓고 보면은 롯데손해보험 내에서는 2020년도에 8.8%가 운전자 보험에서 실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21년도에는 17.5%, 약 2배 정도가 운전자 보험으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롯데손해보험 운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전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기본으로 깔리는 담보가 3개가 있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벌금, 이렇게 3개.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동차 사고 부상이라고, 요거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근데 자동차 사고 부상 1호금 14급 기준으로 70만 원이 되는 돌아온 해피카 플랜 12월에 100만 원 운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100만 원까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동업사 대비했을 때 그래도 경쟁력 있게 70만 원으로 업셀링 할 수 있고 업계 누적 130만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사에서는 한 증권당 50만 원까지 자부상을 주는 회사들은 수두룩 빽빽 거의 다 50만 원까지는 줘요. 다만 업계 누적 자체가 50만 원인 회사도 있고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저는 100만 원까지 봤거든요. 100만 원 이상 혹시 지금 설계되는 데 있어요? 업계 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업계 누적이 130만 원. 곧 타사에 5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롯데 손해보험에서 70만 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면 120만 원이기 때문에 업계 누적에 걸리지 않죠. 때문에 해당되는 담보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험회사가 떠들던 자동차 사고 부상 1호금을 왜 또 저 지점장이라는 놈은 와서 주말 아침에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 사고 부상 1호금이 1급이 제일 심하게 다친 거고 14급에서 15, 12급에서 14급이 경증, 그냥 톡 쳤을 때 약간 좀 아프네 뻐근하네 이래서 병원 한번 가는 거잖아요. 자, 전체 인구의 95%가 경증 환자예요. 12급에서 14급을 경증이라고 하거든요. 경증 환자가 95%다 라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볼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21년도 10월 1일자 조간으로 입법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어떤 예고냐?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 여기 내용 작은데 금융위원회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16년도에 1.9조 원이었는데 20년도에 2.9조 원으로 50%가 늘었다.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50%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중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은 얼마가 늘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고 의료 수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잖아요. 경상 환자 보험금이 늘어나면 중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8%밖에 안 늘어났어요. 결국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양방 환자, 그러니까 한방 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그 사이에 160%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양방 치료는 얼마가 늘었을까요? 20%가 감소했어요. 결국 보험금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가 요 첫 번째 페이지의 요지예요. 나이롱 환자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손보기 위해서 경상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자동차랑 B라는 자동차 두 대가 쑥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 차가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뒤에서 딱 박았어요. 선배님 과실이 90, 선배님 과실은 10, 상대방 과실은 90이래요. 차선 변경했을 때 급차선 변경 뒤쪽 박았으니까. 나는 과실이 10%밖에 없어. 들이받은 쪽은 과실이 90%야. 보험 접수 양쪽 다 했죠. 보험금 청구하죠.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90% 잘못한 보험사에서 90만 원, 10% 잘못한 보험사에서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이거를 과실 처리, 과실 상계에서 처리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쌍방으로 100%를 다 해줘요. 왜냐하면 쭉 직진을 하다가 10%밖에 과실이 없는 우리 선배님이 만약에 90% 잘못을 한 이놈이 병원을 가잖아? 그러면은 치료비는 100%다 보장을 해줘요. 근데 콕 박았는데 가면 열받잖아. 열받잖아. 근데 그래서 나도 같이 병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게 법을 했느냐? 물건에 대해서는 차량도 물건이고 대인을 빼고 대물은 전부 다 물건이거든요. 차가 후진하다가 가게 들이받거나 뭐 가로수 들이받거나 이것도 다 대물이에요. 대물로 처리가 되는 건데 물건에 대해서는 9대 1이니 8대 2니 7대 3이니 무자르듯이 잘라갖고 과실 비율을 처리를 하는 게 과실 상계 처리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게 맞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거 자체가 콕 박았는데 병원 가니까 나도 열받는다고 같이 병원 가버리고 서로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더 이상 손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좌시할 수 없느냐? 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렸을까요?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회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언더라이팅을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은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가 없어요. 손해율 100%에 맞춰서 보험료를 해야 돼요. 100원 받아서 보험금으로 80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보험료를 낮춰야 되고요. 100원 받아서 보험료 120원 나가잖아요.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보험회사는 보험 영업이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고 자산 운용으로 보험 영업에서에 대한 손실을 일정 부분 커버하고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 지금 난리죠. 인플레이션. 근데 요것 때문에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짜장면 가격, 신라면 가격,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이게 계속 오르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100원 받아서 120원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내려? 그러다 보니까 요 경상 환자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을 해서 전 국민에 대한 보험료를 2, 3만 원 절감시키겠다는 거예요. 요 제도를 시행이 되면은 나이로 환자들이 줄어들 거고 자기 보험료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 연간 5,400억 원의 과잉 진료가 예방이 되고 보험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이 절감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써놨냐? 언제 도입된다고요? 표준 약관을 23년도에 개정한다. 이거 금융위원회 김기훈 사무관이 작성을 한 문서예요. 언제? 본인 보임은 언제는 23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보험료 2, 3만 원 인하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보험인이잖아요.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2, 3만 원 기가 막히죠. 운전자 보험 판매하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 판매하셔야 돼요.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담보가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밖에 없어요. 내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료 할증 한 번 되면 어떻게 돼요? 할인이 안 되잖아요. 몇 년 동안. 할증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또 할인이 들어가는 기회비용 그리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담보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담보에 대한 업셀렉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손보 시장은 이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가지고 경쟁을 할 텐데 아까 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손해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서로 이거를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롯데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70만 원. 이거 언제 또 내려갈지 몰라요. 해당되는 담보에 대한 VIP 플랜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볼게요. 롯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원까지 들어가죠. 이게 2억 원까지 들어갔던 회사가 작년에 2개였어요. M사랑 롯데. 근데 올해 초대면서 H사가 2억 원까지 같이 들어갔고요. DB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D사가 1.3억이다가 올해 1.5억으로 올렸어요. 보험료 보세요. 교사처 2억 들어갈 때 1,860원. D사 1억 5천 들어갈 때 5,800원. 운전자 보험 얼마에 판매하세요? 10,000원, 20,000원에 판매하시잖아요. 담보 하나로 3,800원 차이 나요. 이걸로 그냥 게임 끝. 끝. 운전자 보험에서 3,800원 차이 나면 탑재할 수 있는 담보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롯데 50만 원 넣었을 때 8,000원, DB 14금 넣었을 때 50만 원 넣었을 때 13,000원. 요 두 개 담보로 거의 2배 차이 나요. 이걸로 운전자 보험은 끝이에요. 때문에 A 플러스 에셋 우리 TFA님들이 롯데 운전자 보험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고요. 해당되는 점 인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체 단어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간편이나 자녀에서는 여자만 1등이었잖아요. 이건 롯데가 다 1등이에요. 전체 다 넣었을 때 풀로. 별거 다 넣었어요. 뭐 상해 입원비, 그 다음에 뭐 골절 진단비, 뭐 파절, 5대 골절 진단비, 수술비, 교사처 다 넣었을 때 롯데가 제일 저렴합니다. 언더라이팅 당연히 쉬어야 된다라고 했죠. 입원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서 시장에서 인지도가 지금보다 더 크지 못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스키다시 담보들 넣어놨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뭐 10,000원의 행복이라 그래서 알바트로스 그다음에 홀인원 골프용품 손에 해당되는 담보들이 있으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뭐 쭉쭉쭉쭉 이 골프 보험 관련해서 사실 보험사가 되게 판매하고 싶어하지 않은 담보예요. 워낙 모럴도 많고 한 15년도 정도에 홀인원이 확률이 0.00003%인가? 그래서 11년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를 쳤을 때 홀인원이 한 번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저 한 달에 3번 홀인원 치는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3번 캐디랑 짜고. 그래서 H사에서 스크린 골프 홀인원 담보를 만들었다가 2주 만인가 문 내리고 폭삭 망한 적이 한 번 있죠. 전산으로 조작이 더 가능하죠. 근데 지급이 좀 바뀌어서 이게 매회 지급은 아마 아닐 텐데 요게 요 담보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담보. 쭉쭉쭉 넘어갈게요. 지점장 추천 플랜. 아까 운전자 16,000원 선으로 풀 세팅 되고요. 여자 12,000원 선으로 풀 세팅 되고 롯데가 고혈압이랑 당뇨에 관해서 손보에서 제일 많이 주고 아까 있었던 라이나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생보에서는 라이나가 고혈압이랑 당뇨를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왜 저는 이거를 지점장 추천 플랜이라 그래서 30살 초중반인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냐면 40대부터 직장인 가입자들은 1년에서 2년씩 회사에서 건강검진 시켜주잖아요. 국민건강검진은 40대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대장암은 50대부터인데. 때문에 이거는 그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서 뽑아온 건데 30세 이상의 고혈압이 32%, 65세 이상이 64%예요. 고혈압은 한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고연령이 되면 갖고 있다. 당뇨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30세 14%, 65세 29%예요. 결론적으로는 상해 사망이랑 이 연계 5천 들어가거든요. 고혈압 치료비 원발성, 원인 불명 97%가 이 원발성이에요. 당뇨 500만 원 넣었을 때 여자 기준으로 19,000원에 세팅입니다. 근데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고혈압 만약에 안 걸려 그러면은 환급률이 10년 유지했을 때 거의 70% 정도 나옵니다. 이건 충분히 사실 가입을 해볼 만한 거거든요. 일반형으로 특히. 왜냐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워낙 다빈도고 요즘 젊은 세대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플랜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쭉 넘어갈게요. 제가 추천했던 플랜들인데 자료는 다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달에 뭐 가전 페스티벌도 있지만 시상도 역시 굉장히 좋고, 롯데에서는 하얏트 제주 숙박권 작년에 했던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부족한 제 강의 뭐 공유를 이렇게 귀한 토요일 아침 시간에 경청해